1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할 함수는 5가지 유형이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 DB 함수. 표 전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계산을 하는 함수로 Dsum, Daverage, Dmaximum, Dminimum, Dcount, Dcount A 이렇게 6개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 그랬어요. 얘는 조건 범위를 먼저 확인하시고 작업을 하시는데 사용하는 인수가 표 전체 계산할 열번호 조건 범위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if로 끝나는 함수. 얘는 조건을 만족하는 계산하는데 열 범위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count if, sum if, average if.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찾기 참조 함수 vlookup, hlookup. 그 다음에 if 함수. 그 다음에 50% 확률로 시험에 나오는 추저 함수. 요 5가지 유형은 완벽하게 자기 걸로 해주시라고 지금 15선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공부했던 DB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구분이 사탐인 과목 중에서 표준 편차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 차이를 구하세요. 함수를 Dmaximum, Dminimum, Dsum 중 알맞은 함수 쓰려면 우리는 Dmaximum과 Dminimum을 쓰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니까 조건을 어떻게 하라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는 조건을 B11, 12에 입력하여 사용하라 했어요. 그러면 조건이 구분이 사탐이니까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놓으시고 여기가 조건 범위예요. 표준 편차가 들어가 있는 열에서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표 전체에서 보면 계산할 열번호가 1열, 2열, 3열, 4열이 있기 때문에 계산할 열번호는 4입니다. 그럼 이제 Dmaximum을 하는 거죠. Dmaximum. 그래서 는 D에 마시고 탭. Shift F3으로 마법사 들어가면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첫 번째가 표 전체 계산할 열번호 조건 범위예요. 그러니까 표 전체는 구분서부터 A부터 D구까지 계산할 열번호는 4, 조건 범위는 구분이 4탐이죠. 그럼 12.3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을 구했으니까 최소값을 구해서 빼야 되니까 똑같은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Dmaximum을 복사해서 빼게 한 다음에 복사한 걸 붙이고 함수를 미니멈으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나와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구분이 용상인 선수들의 3차 시기 여기 있죠. 3차 시기의 평균을 구하고 값 뒤에 킬로그램이 표시되도록 용상 3차 시기의 평균을 구하는데 소수미와 첫째 짤에서 반올림할 것 그럼 정수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라는 함수와 함께 자릿수를 0을 넣어주시는 거고 디에버러지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는데 디에버러지 함수인데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 뭐부터 보라 그랬어요? 조건 범위를 어떻게 하지 하고 봐야 되는 조건 범위를 어디다 입력하세요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표 안에서 조건을 찾으셔야 돼요. 구분이 용상이 조건이에요. 만약 이 문제가 인상을 구하세요 그러면 구분 인상을 어디에 입력하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표 안에서 조건 범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조건 범위가 구분이 용상 3차 시기니까 표 전체에서 5번째 계산할 열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에버러지를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표 전체 범위 잡고 탭 계산할 열번호 5 조건 범위는 구분이 용상이에요. 그러면 얘가 133.6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소수점 자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는하고 디에버러지 사이에 커서를 갖다 놓고 ROU 라운드 하시고 함수가 2개 있을 때는 커서를 왼쪽으로 옮기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두 번째 칸에다가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세요. 이 말은 소수점 자리가 없어야 하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정수해야 하고 0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다가 엔드 따옴표 안에 킬로그램이라고 써주는 형태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계산할 열번호가 딱딱 맞게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계산할 열번호가 여러 개가 나오는 게 있어요. 자, 평가 점수가 400점 이상인 2학년의 수를 구하세요. 디카운트 A를 쓰라 그랬어요. 그럼 디카운트 A는 조건을 만족하는 행에서 공백이 아닌 쉘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공백이 아닌. 그러니까 먼저 얘는 조건을 이렇게 표에서 만들어 놓았어요. 2학년이 여기 이렇게 3명이 있어요. 400점 이상인 게 4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그러면 조건 범위는 여기인데 계산할 열번호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열을 지정을 하면 내가 1열에서 카운트를 할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줄에 와서 이제 카운트를 할지 말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를 하냐면 먼저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요. 조건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여긴 조건이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를 갖고 카운트하냐? 공백이냐 아니냐를 갖고 카운트하는 거예요. 조건이 맞는 행위면서 공백이냐 아니냐. 공백이 아니잖아요. 또 카운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봤더니 두 번째 줄이 다 공백이 아니잖아요. 여기도 다 공백이 아니잖아요. 뭔가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산할 열번호가 1열, 2열, 3열, 4열이 다 정답이에요. 근데 여기서 인원수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사람 이름이 있는 3번을 많이 누른 것 뿐이지 1번을 넣어도 답이라는 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데이터베이스 함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건 범위는 여기야. 계산할 열번호는 dcount a니까 이 표 안에 있는 내용들에서 공백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1, 2, 3, 4가 계산할 열번호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dcount를 하시는데 dc 하시고 dcount a. 데이터베이스 함수잖아요. 그럼 표 전체 범위 잡으시고 계산할 열번호는 1번. 2번, 3번, 4번도 다 답이에요. 조건 범위는 여기를 잡아주시고 확인하시고 뒤에다가 엔드 따옴표 명하고 결과에 명자만 붙여주시면 돼요. 자, 먼저 한번 해볼게요. 1번 문제. 소속이 상공인 사원들의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데 에버러지 STDV 썸이프 등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소속 중에서 상공에 해당되는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판매 금액이. 그러면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여기고 계산할 범위가 여기인데 조건은 상공이 들어가 있는 거를 찾아서 얘랑 같은 줄에 있는 판매 금액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sumif라는 함수를 쓰셔야 되겠죠.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세요. sumif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면 조건을 비교할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 조건을 두 가지예요. 상공이라고 쓰거나 상공이 있는 주소를 이렇게 지정을 하셔도 돼요. 직접 쓰거나 비사를 지정하셔도 돼요. 첫 번째는 직접 쓰는 걸로 연습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 인수가 계산할 범위다. 확인하시고 작업을 끝내시면 되겠죠. 똑같은 작업이에요. 얘는 에버러지 if를 이용해서 소속의 상공에 해당되는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평균이니까 AV에서 에버러지 if 선택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조건을 비교할 범위. 이번에는 조건을 갖다 쓰겠습니다. 비사를 지정하시고 세 번째 인수가 계산할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면 상공 판매 금액의 합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제는 소속이 상공이면서 판매 수량이 20 이상인 사원들의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는 거 sumif s를 쓰라 그랬어요. sumif s.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건이 여러 개인 합계를 구하는구나 하고 여기서 sumif s를 정확하게 선택하시고 마법사 들어가면 인수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확대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와 있는 요 값을 잘 보시라면 여기에 뭐가 되어 있어요? sum range. 계산할 범위가 어디야? 합계를 구할 범위가 어디야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판매 금액의 범위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S자가 들어가면 항상 계산할 범위가 먼저예요. 그리고 탭키 누르시고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소속 중에서 상공을 지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B3, B13. 또 탭키를 누르면 이제 계속 칸이 늘어나요. 두 번째 인수는 뭐라 그랬어요? 판매 수량 중에서 20 이상, 그러니까 이상이라면 크거나 같다를 먼저 쓰시고 20을 넣어주고 탭키를 눌러보면 이렇게 661만 2,900원이에요 하는 합계가 나오는 거예요. 확인하시면 되겠죠. 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3월의 온도 중에서 기온이 0도 이상인 도시의 수를 구하세요. 썸이프, 카운트이프, 디에버러지 중 알맞은 함수를 쓰세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조건을 만족하는 수, 카운트 if를 써야 돼요. 3월의 온도가 조건 범위가 되고 0도 이상이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카운트 if를 쓰는 거예요. COU 하시고 카운트 if 선택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3월의 온도니까 D3에서 D10. 0도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0 하고 넣으시고 답이 안 나오면 위에 칸에 커서를 갖다 놓으면 얘가 따옴표가 완성이 되면서 6개가 있어요 하고 결과를 보여줘요. 확인하시고 나오면 되겠죠. 하나 더 하고 다음에 같이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3월의 온도가 0도 이상이면서 5도 이하인 조건이 하나가 아니에요. 조건이 두 개예요. 예, 도시의 수를 구하세요. 여기 카운트 if s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는 하시고 COU 하시고 카운트 if s. 그러면 범위 조건을 계속 나열해서 가는 거예요. 3월의 온도가 0도 이상이면서 다시 한번 3월의 온도가 5도 이하예요 하고 조건을 넣어주면 3개가 있어요 하고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범위 조건을 계속 나열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 문제는 이렇게 문제에서 평점에 해당되는 여기 강수에 있는 사람이 평점이 있어요. 평점에 해당되는 등급을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등급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서는 V룩업과 H룩업 중 알맞은 함수를 쓰세요. 그러면 수직 찾기 참조 함수인 V룩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V룩업, H룩업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찾아서 뽑을 범위를 정하시면 문제가 쉽게 풀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서 여기서 뽑을 거예요. 그러면 79.6이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0이라는 방법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범위에서 찾아서 여기에 있는 3열, 1열, 2열, 3열에 있는 값을 뽑을 거예요. 똑같은 값이 없어요. 그러면 0을 쓰면 안 되고 유사일치 2를 쓰는데 유사일치 2를 쓸 때는 이 값이 항상 이렇게 오름차순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져요. 0 다음에 여기 21이죠. 그러면 0부터 21 미만 값은 1등급으로 가는 이런 구간값을 가져요. 0 다음에 21이잖아요. 21 다음에 41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21번부터 41 미만인 값들은 2등급으로 가요. 41가 60일이잖아요. 그러면 41부터 60일 미만은 3등급으로 가요. 이런 구간값을 갖는 게 유사일치 방법 1입니다. 생략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찾아서 뽑을 범위를 정하면 1000열에서 찾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열이 내가 찾으려는 열을 지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뽑을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찾아서 뽑을 범위. 그리고 이 범위는 내가 임영진이를 찾고 싶어요. 그럼 또 여기서부터 찾아서 여기서 뽑는 작업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범위가 따라 내려가면 안 되는 범위는 절대 주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려는 값,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이 범위에서 3열에서 뽑아요. 똑같은 값이 없어요. 그럼 유사일치를 찾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찾아요. 79.6이에요. 나랑 같아, 나랑 같아, 나랑 같아, 나랑 같아. 그리고 나보다 커, 나보다 크네.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4등급을 가져다가 여기다 넣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VLOOKUP을 사용하시면 인수가 4개예요. 4개. 첫 번째가 찾으려는 거. 두 번째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F4번 키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달러가 몇 개가 나오냐면 4개가 붙어야 돼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 절대 주소로 잡은 범위에서 3열에서 뽑을 거예요. 방법은 0이나 1을 쓰는데 똑같은 값이 있을 때는 0, 비슷한 값, 유사한 일치를 들어갈 때는 2를 써요. 그러면 여기에 0이나 1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게 0일 때 false라고 영어로 쓰셔도 돼요. 또는 1을 쓸 때는 true, false와 true로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2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여기다가 and 따옴표 등급을 붙여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이렇게 채워서 지금 우리는 채우는 작업을 해본 게 없어요. 근데 채우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 5등급에 와서 더블 클릭을 해보면 5등급에 와서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 파란색이 찾으려는 값이 평점 79.6에서 90.6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변하면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상대 주소를 쓴 거예요. 상대 주소는 달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찾아서 뽑을 범위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범위예요. 이 범위가 따라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절대 주소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칸에서 더블 클릭했을 때 이상이 없는지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들을 할 수가 있겠죠. 달러를 깜빡하고 안 넣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채워보면 이렇게 n/a 여기 보면 5등급 이렇게 나왔잖아요. 90.6이면 5등급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내려가 보면 찾아서 뽑을 범위가 이렇게 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채우기 전에 절대 주소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주소 유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채워보고 마지막 칸에서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아, 이 범위가 바뀌면 안 되는구나 하고 첫 번째 칸에 와서 여기를 달러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절대 주소를 넣어주시고 채워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나오고 and 따옴표 등급이라고 쓰고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13번 예제 학생 코드와 여기 학생 코드가 있어요. 학과 코드표 여기 학과 코드표가 있어요. 를 이용하여 학과를 표시하세요. 여기에 보면 학과 코드의 의미가 네 번째 문자가 여기에 학생 코드의 세 번째, 네 번째 문자가 뭐 CS면 인문학과, PS면 정책과학, SS면 사회과학으로 표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학과를 뽑아다가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학과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수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는 뭐예요? VLOOKUP과 HLOOKUP 중에서 VLOOKUP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학생 코드의 세 번째에서 네 번째 문자라가 네 번째 문자라는 말이 세 번째에서 두 개를 뽑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위치를 지정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left, mid, right 중 알맞은 함수 쓰라는 우리는 당연히 mid를 써갖고 세 번째에서 두 개를 뽑아다 써야 되겠죠. 그래서 학과 밑에 포인트 넣은 다음에 이제 mid를 쓰는 거죠. mi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문자열, 뽑을 위치, 뽑을 개수. 그래서 A사에서 세 번째에서 두 개를 뽑을 거야 요 하고 확인한 다음에 이 내용을 이렇게 채워보면 이제 찾으려는 값을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mid 앞에다가 VLOOKUP을 쓰는 거죠. 그리고 커서를 왼쪽으로 옮기고 마법사를 들어간 다음에 찾으려는 값은 mid에 의해서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 찾아서 뽑을 범위가 여기 CS부터 사회과학까지 되어 있는 F11에서 G13입니다. 절대주소 누르라 그랬죠. 이 범위, 절대주소 범위에서 1열, 2열, 2열에 있는 값을 뽑아요. 그 다음에 얘는 숫자가 오름차순되어 있는 게 아니죠.
문자만 있잖아요. 이럴 때는 거의 방법은 0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정책과학과라는 게 나오죠. 그럼 얘를 그대로 이렇게 채워보시면 돼요. 자, 같이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 예금별 수익률 표를, 여기 표가 있어요. 얘를 참조하여 공제금액을 구하는데 공제금액은 예금액 곱하기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골라 쓰라고 돼 있지 않고 H룩업과 레프트 함수를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찾아서 뽑을 범위가 여기 있는데 요 첫 번째 행위 찾으려는 값들이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표에서 봤더니 예금의 종류가 있는데 예금의 종류에서 왼쪽에서 두 개를 뽑아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려는 값을 왼쪽에서 두 개를 뽑아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찾아서 여기 있는 수익률을 뽑으니까 뽑을 행번호는 2번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문자가 나오면 거의 방법은 0이에요. 숫자가 오름차순 되어 있을 때만 방법이 1이에요. 0과 2를 구분할 때 제일 편한 거는 숫자가 오름차순 되어 있으면 1 아니면 0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기억을 또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셀서식을 보시는데 여기서 뽑혀서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얘는 셀서식이 100분율이에요. 여기 클릭하면 얘는 회계 표현이에요. 그러면 얘를 가져가서 올라가면 7.5%라는 값은 원래 숫자가 얼마예요? 0.075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회계 표현인데 회계 표현에 실제 돈이에요. 실제 돈에는 0.075원이라는 게 있겠어요? 없죠. 그리고 회계 표현은 주로 소수점 자리가 0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면 얘가 0으로 보여요. 당황하지 마시고 예금액을 곱해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먼저 왼쪽에서 연금저축이 들어가 있는 B3에서 왼쪽에서 두 개를 뽑아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H룩업을 들어가서 마법사 들어가서 탭하시고 두 번째 인수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소예요. 그 범위에서 이행해서 뽑아요. 문자 데이터니까 방법을 0을 쓰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0을 썼더니 여기 값이 얼마가 됐어요? 0.187이 돼 있죠. 그런데 수식의 결과는 뭐예요? 0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셀서식에 소수점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확인하면 이게 0이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곱하기 예금액을 곱해서 채워보시면 돼요. 여기 계산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셀서식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날짜 데이터를 쓰고 나서. 자, 이렇게 H룩업과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공제 금액을 구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같이 한번 합시다. 자, 얘는 원서 번호에 왼쪽에 첫 문자와 여기 왼쪽에 첫 문자와 요 영역을 참조하여 지원 학과 얘를 뽑아다가 여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뽑아다 넣는데 요 값들이 가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H룩업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서 하나를 뽑아다 써야 되니까 레프트를 쓰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쭈루룩 찾다 보니까 여기에 A가 있어요. A가 여기에 없죠. 그러니까 얘가 못 찾겠다 깨꼬리하고 n/a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면 그 오류 메시지를 코드 오류로 표시하세요. 그래서 if error라는 함수가 에러가 발생이 되면 그 에러 메시지를 내가 원하는 걸로 바꾸는 함수가 if error예요. 그래서 얘는 left에 의해서 왼쪽에서 하나를 뽑고 H룩업에 의해서 합과를 갖다 놓고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코드 오류로 바꿔줄 거야 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능하시고 left라는 함수를 쓰시고 왼쪽에서 하나를 뽑아요.
근데 하나를 뽑겠다고도 안 했는데 하나가 뽑혀요. 이건 레프트하고 라이트 함수는 하나 뽑을 때는 생략하셔도 돼요. 생략하셔도. 그래서 왼쪽에서 하나를 뽑고 채워보면 쭈르륵 나왔죠. 그러면 H 룩업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고 탭해서 찾아서 뽑을 범위를 지정하고 절대 주소. 그 범위에서 이행해서 뽑고 문자 데이터니까 방법은 0을 쓸 거야. 하고 엔터를 하고 내용을 채워봤더니 맨 밑에서 n/a 찾기 참조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럼 그 오류 메시지를 if 에라에 의해서 다시 커서 왼쪽 마법사 들어가셔서 그 에라 메시지를 코드 오류로 바꿔줄 거예요 하고 바꿀 문자를 써주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채우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n/a가 코드 오류로 바뀌었죠. 그래서 left와 h룩업 if 에라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문제였습니다. 번호를 구해요. 그 번호가 1일 때 뭐 할까, 2일 때 뭘까, 3일 때 뭘까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정하는 게 추주 함수예요. 선택 함수. 선택 번호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 번호를 구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게 left, right, mid예요. 여기서도. 근데 여기서 또 많이 사용하는 게 rank 함수예요. 순위를 구할 때 쓰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순위를 구할 때 순위를 알고 싶은 값,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를 넣어줘요. 여기서도 방법이 나와요. 함수마다 방법이 틀려요. 의미가. 여기에서 방법 0은 큰 수의 1등이에요. 큰 수의 1등. 주로 우리는 큰 수의 1등을 많이 하죠. 그리고 얘는 내림차순 등수를 구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는 생략 가능해요. 여기서 방법 1은 작은 수의 1등을 해요. 얘는 오름차순 등수를 구한다 그래요. 그래서 얘는 기록 경기인데 주로 시간 기록 경기예요. 시간. 자, 달리기를 해요. 그러면 큰 값이 1등이에요. 작은 값이 1등이에요. 작은 값이 1등이죠.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등수를 구할 때 쓰는 거예요. 랭크 함수. 그래서 이 문제는 이 합계를 이용하여 시상명을 구하는데 시상명은 합계에서 가장 큰 점수 순으로가 뭔 얘기냐면 등수를 구해서 1등은 대상, 2등은 금상, 3등은 은상, 4등은 동상, 5등은 장려상, 6등은 아차상으로 표시하라는 거예요.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등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김진아라는 사람이 몇 등인지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먼저 뭐를 하냐면 나는 1등이야를 먼저 줘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나보다 작네, 나보다 크네, 2등이야. 나보다 작네 해서 등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위를 알고 싶은 것과 비교할 범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 85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몇 등이야 하고 할 때 먼저 나는 1등으로 넣어요. 그러면 비교할 때 이 범위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92점이 몇 등이야? 두 번째는 85점이 몇 등이야? 이때 순위를 비교할 범위가 바뀌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절대 주소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큰 점수 순으로 그러니까 방법을 0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랭크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랭크 EQ라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마법사 들어가서 첫 번째가 순위를 알고 싶은 값, 두 번째가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 그 범위에서 큰 수의 1등을 넣을 거예요. 0. 여기 보면 더 웃기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등수예요. 내림차순 등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4, 3, 2, 1 이렇게 보이죠. 큰 수가 먼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0이나 2를 쓴다 했죠. 근데 원래는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이에요. 그럼 뭐예요? 3 써도 되고 4 써도 되고 5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해지잖아요. 그냥 1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을 지정하면 오름차순.
오름차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요. 그럼 통상 1층부터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1, 2, 3, 4, 5 하고 눈에 보이잖아요. 작은 수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오름차순은. 그래서 등수를 구하고 확인한 다음에 더블 클릭으로 채워보시면 등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추주함수를 이용해서 CHO 추주함수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탭 1등은 대상이에요. 2등은 금상이에요. 3등은 은상이에요. 4등은 동상이에요. 5등은 장려상이에요. 6등은 아차상이에요. 이렇게 번호에 따라 해야 할 일을 넣어주시고 엔터한 다음에 내용을 채우시면 번호에 따라 등수에 따라 해당되는 시상면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추주함수예요. 추주함수.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주민등록번호를 보고 성별을 표시하세요. 주민등록번호에 8번째 자리가 있어요. 이 8번째 자리에서 1 또는 1, 3이면 남자, 2, 4면 여자로 표시하세요. 그런데 추주와 미드를 쓰라 그랬어요. 그럼 얘네들을 여러분들은 순서대로 나열해서 생각해야 돼요. 1이면 남, 2면 여, 3이면 남, 4면 여예요. 왜 3번이 남자인지 아시죠? 2000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3번이잖아요. 2000년도에 태어난 여자가 주민등록번호가 4번이잖아요. 그럼 5번도 있나요? 너무 자신있게 고개를 흔드세요. 외국인의 임시국적번호 들어갈 때 5, 6, 7, 8로 들어가요. 그래서 8번까지 번호 있어요. 자, 우리는 8번째에서 하나를 뽑아서 추주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선택번호를 먼저 구하시는 거예요. 미드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주민번호에서 8번째에서 하나를 구할 거예요. 그리고 엔터하면 주민번호를 구할 성별을 구할 1, 2, 3, 4가 나왔어요. 그러면 추주함수에 들어가서 마법사 들어가서 1일 때 남, 2일 때 여, 3일 때 남, 4일 때 여라고 입력하시고 이 내용을 채워주시면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자리에서 하나를 뽑아서 남녀를 구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